췌장암 신호라고 해서 당뇨, 피로, 황달, 소화불량, 등 통증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저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신 연구를 보면 이런 증상이 있다고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덜 불안하게 만들어드리는 영상이고 되게 짧죠?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췌장암 신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증상이 발생한 순서였습니다. 췌장암 발견하면 그중 절반은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다음입니다.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고 5년 생존율이 6에서 13%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증상이 발생하는 순서를 들어보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3년 전에 미리 췌장암을 예측하여 조기 개입하면 5년 생존율을 6에서 40% 이상으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 100명이 췌장암에 걸렸다면 6명만 생존하는 극악의 생존율이 100명 중 40명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의 시간 5분 아깝지 않게 오늘도 짧고 굵게 준비했습니다. 하버드와 코펜하겐대 공동연구는 질병 궤적을 분석하여 췌장암 위험을 예측했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암에 걸릴 위험을 60% 높이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소화불량에 시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증상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당뇨병이 먼저 발생한 다음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게 위험하고요. 소화불량이 먼저 온 다음 당뇨병이 생긴 경우 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예측한 상위 0.1%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3년 이내 췌장암 발병 위험이 59배나 높았는데요. 그 시작은 췌장암 진단보다 2년에서 3년이나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당뇨병의 시작이었습니다. 50세가 넘어 특별한 이유 없이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다면 췌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 증상이 시작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복통이나 골반 통증처럼 비특이적인 복부 및 소화기 문제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만성적인 복통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구토, 소화불량, 피로감으로 인한 빈혈 같은 것들입니다. 이 흔한 증상들이 누적되고 특정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진단 시점에 1년 정도 가까워졌을 때는 암이 췌장 주변을 압박하기 시작하며 담도질환, 예를 들어 담석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났고 가장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진단 직전 6개월 이내에는 황달이나 췌장염 같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상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3년 전 당뇨병, 2년 전 소화불량, 1년 전 담도 문제. 담도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로 불편함을 겪었다면 초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화불량이 먼저 오고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왜 덜 위험한가? 똑같은 불편증인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췌장암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방식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듯 췌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둘째,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입니다. 췌장암은 주로 췌장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 자라기 시작하니 내분비 기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뇨병이 먼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암이 더 커져서 췌장 전체를 압박해야 소화효소 분비가 줄고 소화불량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암이 진행되어 췌장과 붙어있는 담도까지 번지게 되니 담즙이 안 나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황달이 발생하는 증상이 췌장암 진단 1년 전 정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분비 문제에서 외분비 문제로 가는 순서가 췌장암의 진행 공식입니다. 반대로 만약 소화불량이 먼저 나타났다면 이것은 췌장암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위장관 문제, 예를 들어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 또는 다른 단순한 소화기능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 연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존스 홉킨스와 다수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췌장암 생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프로시드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결론은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특히 췌장암에 걸릴 고위험군을 미리 분류해서 집중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거나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췌장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물혹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고위험군이라는 걸 알고 췌장 아껴 쓰시고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 당뇨병이 발생한 다음 소화불량 증상이 생기셨거나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췌장에 물혹이 있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 간단한 복부 초음파와 CA19-9 혈액 검사를 하는 겁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가능한 검사이고 병원마다 다르지만 10만 원 안팎으로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이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복부 초음파와 CA19-9 혈액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선별 검사일 뿐이며 초기 췌장암을 100%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는 췌장이 위장 뒤에 가려 잘 안 보일 수 있고 CA19-9 수치는 초기 암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검사들에서 만약 이상이 발견된다면 MRI나 내시경 초음파 같은 훨씬 더 정밀한 검사로 조기에 개입할 수 있으니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복부 초음파 정도는 꼭 해보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영상이 짧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